4대강의 수질이 악화되면 정권 내놓겠다. 네. 나부터 내려놓겠다 이러셨잖아요. 네. 수질 악화됐잖아요.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의 이견이 많이 있고요. 이게 운하 사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를 했고 시범 사업을 하고 그다음 여기에서 박수를 칠 때 확산시켜도 되자. 임기 내에 업적을 다 이루겠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좀 무리수를 둔 것 때문에 원래 받았어야 될 저항 이상의 몇 곱의 저항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현재의 그 프레임을 짜놓은 게 과연 다 팩트고 다 과연 데이터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인가.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항변도 들어볼 필요는 있다. 오케이, 인정합니다. 네. 그런데 어쨌든 4대강 사업은 녹조 라떼라는 한마디로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돼 있잖아요. 지금도 녹조 라떼 지금 다 있나요? 대단히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가 지금 가서 하죠. 다시 수질 조사를 해보세요. 아니에요.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 작업을 하잖아요. 수질 개선 작업.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. 아니 그 점에 대해서도 녹조가 발생해 있는 그 현상만 찍고 그 물만 떠다가 이게 전체가 이렇다. 과연 전체가 지금 그렇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문제점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그다음 전문가들과 데이터에 의해서 항변할 기회도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. 아니 충분히 항변. 지금 뭐 통합당에서 계속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. 정권이 바뀌면서 일방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많아요. 박근혜 정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잘못됐다는 게 나왔죠. 같은 당내에서 다른 대파가 집권하면 더 무서워요. 아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금 뭐 세 갈래로 갈라질 텐데 두고 보세요. 간단치 않습니다. 남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. 하나 더요. 무상급식 처음에 찬성하셨잖아요. 네. 왜 근데 나중에 입장을 또 번복하셨어요? 워딩 이래요. 저도 과거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지만 지금은 동지를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이다. 저는 당시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충분히 지지할 수 있다. 서울시장 경선에 나가셨을 때 그렇죠. 지지한다 그랬죠. 당론이 정해졌어요. 그리고 이제 주민투표까지 하니까 당론에 대해서는 제가 방해하지 않겠다. 내 주장은 분명히 했으니까 저 빼고는 다 그냥 무상급식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총력 동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반대하거나 방해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내가 접어준 거죠. 별명이 원다만이라는 거 아시죠? 세게 얘기하시는데 다만 뭐 하시면서 슬그머니 꼬리 내려버리는. 이제 그렇게 안 하실 거죠? 안 하죠. 왜냐하면 자기 주장, 자기 목소리만 정확히 내면 되는 거지. 판단이나 이걸 해설하는 거는 평론가들도 있고 그건 또 국민들의 몫이니까 그 부분까지 내가 사족을 붙일 필요 없다. 그러니까 저는 좀 침묵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도저히 용인이 안 될 때는 저도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었거든요. 그렇죠. 소신이 무상급식인데 지금은 동지가 중요하다 이래버리면 정책이라는 소신과 동지라는 이 사적인 이해를 섞어버린 거잖아요. 무상급식에 대한 제 그 내용적인 입장을 바꾼 건 아니고요. 지금도 그건 변화 없어요. 아, 그럼요. 네. 2004년도인가요? 제 기억에 국회를 보이콧했던가 그래요. 대정부 질문을 보이콧할 때 홀로 가서 대정부 질문을 하셨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결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본인들은 나에 대해서 그런 동지애가 없더라고요. 지나친 배려를 하는 것도 그래봐야 그건 나중에 후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. 지도자에게는 내 생각을 대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양보를 하면 안 돼요. 근데 그동안은 전 지사님 너무 양보를 많이 하셨어요. 드디어 이제 시대의 컨설턴트 면모가 나오시네요. 우리 이철희 전략가님 지적에 오늘 자 한 수 자기의 이야기, 자기 언어를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. 그다음에 또 하나. 동의. 또 하나. 원희룡의 시그니처 팔러시는 뭐다? 없잖아요. 그래서 안 돼. 그걸 만들어서 해야 된다니까. 오늘 타짜 많네. 도지사 재선 도전할 때 하신 말씀. 제주 도지사와 중앙정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으려는 욕심을 낸 적도 있다. 근데 이제 안 그러겠다. 금년 1월 신년 인터뷰에서는 현재 중앙정치로의 진출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. 중앙정치가 아닌 도민만 바라보겠다. 근데 5월에 대선의 모든 것을 걸고 던질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. 대선에 관한 기초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. 7월 14일 날. 왜 이렇게 달라지신 거예요?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 4.15 총선이었고요. 물론 코로나로 인한 국가 상황과 4.15 총선 이후에 제가 속해 있는 이 야당의 상황을 비롯해서 모든 게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. 제주도지사로서 하고 있는 일, 정치인으로서 몸담고 있는 우리 국가에 대한 나의 역할에 대해서 설정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대선 경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하게 되면 2년 전에 도민들과의 약속, 나의 입장에 대한 변경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당연히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도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양해도 구하고 만약 양해를 못 해주겠다 그러면 책임을 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러니까 1월의 말씀과 5월의 말씀이 좀 다르면 그 과정에서 도민들과 소통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을까. 갑자기 아무 해명도 없이 설명도 없이 중앙정치 한다고
도를 자주 비운다. 뭐 제가 뭐 꼭 정당 정치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도의회라는 게 과거에는 예산 받으러 안 가느냐고 그렇게 야단을 치다가 그때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갔거든요. 예. 이번에는 아무튼 이게 중앙정치에 대한 발언 그리고 대선 주자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행보가 시작되는 것 같으니까 대선 노름한다 그러고요. 그래서 이거는 참작해야 되겠구나 그 정도 듣습니다. 도전 공백은 없다. 당연하죠. 도전 공백이 생기면 그게 바로 저한테 어마어마한 역풍으로 올 텐데요. 그럼요. 제가 처음 제주 내려가신다 그랬을 때는 한사코 말렸는데 또 뭐 성과도 내보고 이러면서 훨씬 단단해졌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. 감사합니다. 원희룡의 이게 정치는 뭐다? 기습질문. 정면 돌파다. 정면 돌파. 좋습니다. 초심으로 돌아가시는 거네요. 당연하죠. 그 초심이라는 게 훨씬 더 강력하고 탄탄한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. 그 점에서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.